네, 안녕하십니까. 1월달 미국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3.4%가 나왔습니다. 이 3.4%라는 미국 실업률은 미국 역사 기준으로 1969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너무 잘 나와도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고용과 또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미국이 이제 지난 1월 달이죠. 2월 3일 날 지난 미국의 1월 달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3.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한 3.5%였는데 3.6%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3.4라는 수치가 찍혔는데 이 수치는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 실업률 기준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 고용이 상당히 견조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취업자 수가 있죠. 우리가 맡은 말하는 이제 요거 조금 전에 말한 건 실업자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보통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신 분들의 명수죠. 근데 이것도 거의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냐면 무려 51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51만 7천 건. 글자로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51만 7천 건이면은 사실 이게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미국이 한 그래도 18만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3배 정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보통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에는 40만 건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뭐 35만 건 이렇게 내려왔고 지난 7월 달 정도에 한 대략 뭐 50만 건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1월 달에는 원래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 지난 요 보시면 지난 22년도 2월이죠. 2월에도 90만까지 갔었는데 약간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뭐 집중률로 몰리는 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50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50만 건에다가 뭐 33.4%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충분히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고개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편으로 미국이 지금 이번 2월 초에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좀 늦춰줬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금리를 통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고용이 너무 좋아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슈가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취업자 수 같은 게 51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3배수가 넘는 명수가 취업 확률로 나왔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까지 살펴봤던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는 우리가 절대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상대치로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62.4%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0.1 단위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좋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공식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15세 이상 보통 인구를 데이터를 잡는데 경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15세 이상의 인구를 분모로 나누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놓으면 전체 인구 중에서 162명 정도가 1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62명 그러니까 1000명으로 잡으면 624명이 경제활동 의사를 보인 거죠. 이거 내용은 뭐냐면 시장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고용의 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50만건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정말 내용의 질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1월 달에 미국 고용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당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취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안 좋은 거겠죠. 왜냐면 너무 또 뭐 저임금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0.3% 증가에 거쳤어요. 이게 만약에 뭐 0.5%까지 팍 증가했다면 충분히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의 증가율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0.3% 정도니까 뭐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평균 수준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가히 시크니컬했습니다. 미국 고용이 발표된 시점에 달러의 흐름을 놓고 보면 거의 달러가 지난번 미국이 실제적으로 미국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고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뭐 디스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거의 100 초반으로 달러 약세를 가져왔었는데 이 고용이 발표나고 나서 무려 101.5 정도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 약세가 꺾여버린 거죠. 그러면 아마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달러화에서 미국의 고용에 상당히 시크니컬한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포인트입니다. 고용이 잘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긴축의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달러만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시간대 실제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3.4%까지 내려왔던 금리가 3.5%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달러와 채권이 정확하게 미국의 고용 호주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달러 약세 또는 채권 금리 달러 반등 채권 금리의 반등은 전부 다 장 초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오후장 13시 기준으로 오후장 접어들어서 빠진 거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달러가 미국의 고용이 잘 나와서 달러가 폭등을 하고 채권 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충분히 장을 이렇게 결과론적은 똑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나스닥이 차익 매물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발표된 시점의 반응 이후에는 오히려 장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빠졌던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 뭐 금리 발표라든지 이벤트에 따른 약세했다 그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밤새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바라봐서 야 고용 잘 나오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거 봐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쭉쭉 떨어질 것이다. 고용 잘 나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 이제 달러가 103까지 갔으니까 103까지 다시 올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다시 기술적 반등에서 끝날 거야.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 봤지. 물론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고용이 잘 나와서 달러가 올라가고 채권이 올라간 것 자체는 충분히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실제로 시장 반응도 되게 시니컬했고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미국이 고용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실제만 위에 잠깐 내렸지만은 오히려 올라버렸다는 거고 이후에 빠졌던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이후에 빠졌던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급등에 따른 하락 매물이었다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안심을 놓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발표되고 나서 패드와치의 3월달 금리 25bp의 변화폭을 놓고 보면 의외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패드와치는 지난 3월 23일 날 미국의 올해 두 번째 FMC에서 25bp 수준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대략 82.7%가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를 발표하는 그 시점과 전후가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일주일 전에 84%였고 물론 이제 미국이 지난주에 2월 1일이죠. 금리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97%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의외로 다시 제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82.7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전보를 많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너무 잘 나오고 여기서 달러화와 채권이 시니컬하게 반응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의 어떤 차익 매물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폭에 대한 반응 자체는 미온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잘 나온 고용 지표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긴축 속도를 완화시키는 속도를 다시 잡아한다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있지만은 그게 시장에 스며드는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깊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나와도 문제, 못 나와도 문제가 바로 시장 이유인데 제가 생각한 1월 실업률 3.4 그리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달러와 채권의 리바운드가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최근에 어떤 반등장에서 일시적 차익 매물 그리고 달러가 반등을 하고 채권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하나가 아마 지금 수준에서 강력한 급반등 이후에 차익 매물은 가져오겠지만은 오히려 추세를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상당 기간 한 25bp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3월이 아니라 5월이라도 충분히 시장은
또 하나의 지표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자체가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 상반기에 많이 묻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